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빛나는 학술제 발표를 맡은 전주비전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전공심화과정 재학 중이자 전주미소아름치과 재직 중인 1년차 치과의생사 김성혜입니다. 제가 할 발표로는 About the Implant, 임플란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임플란트 유지관리에 있어 치과의생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임플란트의 정의, 2가지 정도의 케이스, 임플란트 유지관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임플란트란 티타늄 재질의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위에 크라운이라는 치아 머리를 연결함으로써 상실된 치아의 미용,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쌓고 식립 수술을 진행한 다음 필요에 따라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거나 2차 수술을 진행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골격차 시기를 팔로우하면서 시기에 맞춰 인상 체득 후 마지막에 크라운 즉 상부 부천물을 연결하는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케이스에 따른 치과의생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치부 임플란트 사례입니다. 구치부의 경우 가장 큰 저작 기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례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치질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치부의 경우 엔도까지 진행을 한 다음 최후의 치료로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도를 진행한 치아는 수명이 관리되지 않을 시 수명이 자연 치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치아가 다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치과의생사는 환자분께 왜 이러한 진단이 나왔는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지만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발치한 치아를 깨끗하게 치질만 남기고 가공, 멸균 처리를 하여서 자가치아골로 사용합니다. 자가치아 이식술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골 형성 능력으로 튼튼하고 회복이 빨라 치료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해 감염 위험성이 매우 적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술로 더불어 자가열 이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플레이틀릿 리치 피브린, 혈소판 농축 섬유술을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직접 체열하여 조기 지혈 과정과 빠른 치료 반응이 나타나 치유 속도와 세포 형성을 촉진시키고 겔 형태이기 때문에 골의 정성을 높여주어 골 형성 또한 촉진시킵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매우 적고 과민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혈소판 농축 인자들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치료 후 동통 반응이나 부종이 다소 적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사항으로는 수술 후 약 복용은 염증 조절과 동통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부종 조절과 지혈에 있어 얼음 찜질을 해주어야 하며 수술 후에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심한 운동과 사우나 이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는 정상적인 입술제를 권장하고 수술 부위는 양치 용액을 이용하여 소독해줍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는 아무래도 상처 부위이기 때문에 치유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고 수술 당일은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유독성 음식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악동이라 위턱벽, 즉 상하 위쪽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란 상악 치조골의 양이 임플란트를 심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상악동을 상방으로 들어 올리고 그 공간에 본을 채워 넣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본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2가지의 술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레스탈 어프로치,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치조정이란 뼈의 가장 끝 부분을 뜻하는데요. 임플란트 식립포를 통해 상악동을 거상 후 그 부위에 본을 이식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라테럴 어프로치, 측면 접근법입니다. 상악 측면의 볼을 삭제하여 열어준 후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상악동을 거상한 후 비어있는 부분에 볼을 이식한 다음 열었던 부분을 닫아줍니다.
치주적 접근권보다는 본의식의 양이 많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주 기구를 이용하여 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치조골의 양이 많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의 확실한 지지를 위해 상악동을 올리는 양도 많아지고 본의 양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하여 상악동을 눈으로 직접 거상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거상하게 됩니다. 이때 치과의생사가 어시스트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술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정확한 리트렉션과 상악동이 청공되지 않고 시야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석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시행 후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최소 2주 정도는 코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재채기를 하여야 하고 상악동에 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를 혀로 건들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여 취침하셔야 압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악동에 압이 발생하게 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생사는 주의사항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더러 환자분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해드리고 강조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에 있어 치과의생사의 역할입니다. 정확한 상담과 이해가 쉬운 설명으로 전체 진단 내용을 설명드리고 수술의 전체 과정을 설명드린 다음 동의서를 먼저 받게 됩니다. 철저한 멸균 아래 이루어지는 수술 준비 어시스트 또한 치과의생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술식 과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인상 체득을 하고 환자 케어까지 하는 것이 치과의생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유지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관리에 따라 수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로서 치과의생사는 임플란트 후 발생할 수 있는 고관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6개월 간격의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두 번째, 필수적인 구강관리용품 사용. 세 번째, 올바른 입술질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환자분께 설명하고 환자분과 함께 고관병을 예방하는 역할이 바로 치과의생사의 역할입니다. 임플란트 성공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시 동요도가 없어야 하고 방사선 사진상의 임플란트 주위에 투과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가역적인 증상이 없어야 하고 골 흡수량이 적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성공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구강검진이 매우 중요하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의생사가 함께 해낼 숙제입니다. 또한 임플란트 환자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구강관리용품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동기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요새는 사용이 편한 워터픽의 사용이 점차 늘고 있는 반면에 아직은 치관과 치간칫솔과 치질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드문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소 쉬운 손잡이가 있는 일회용 치실을 사용해서 인전면을 관리해주고 티타늄에 영향이 가지 않는 실리콘 재질의 일회용 치간칫솔을 사용해 권장드리면서 구강 청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워터픽을 병행 시 관리와 예방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 주위의 치주질환 원인균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식립 전후로 치주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회전법으로 관리해주면서 잇몸과 임플란트 보철의 표면까지 관리해줘야 합니다. 치과의생사의 가장 주 업무인 스케일링을 진행할 때 임플란트 치아는 임플란트 전용 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주낭을 측정할 때 연화치석을 제거할 때도 금속성 기구와 초음파 스케일러는 임플란트 표면에 심한 망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용 팁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임플란트 환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방 업무의 치과의생사의 역할은 물론이고 진료 보조로서 치과의생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중요한 치과 의료 종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과의생사의 인력 확대 및 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이 쏟아지는 치과 의료계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멋진 치과의생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공심화 과정 김송현 선배님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다은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공심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과 전공심화를 병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저도 3학년 때 전공심화를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숙련된 다음에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졸업하고 바로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배우는 과정에 더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끝나고 솔직히 많이 피곤도 해요. 끝나고 바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게 피곤도 하지만 같이 동기들이랑 함께 하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봐왔던 교수님들도 많이 잘 가르쳐 주시고,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